오늘은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총 827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409세대가 분양을 합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이루어지고 12개 동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주택형 같은 경우에 4구, 5구, 7호, 8사로 구성이 되고,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테라스가 있는 이런 일부 세대가 있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는 분양 물량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5년 6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양을 받고 1년 정도 있다가 입주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 환경을 살펴보면은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 녹본역 하고요. 3호선 홍제역이 있는데 이 인근에 이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육안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근거리에 있어 보이지만은 도보로는 20분이 넘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주변에 뭐 홍은초, 홍제초,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북한산, 그리고 인왕산, 그리고 북악산까지 위치를 해서 쾌적성이 있는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사대문까지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또 3호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구정까지 연결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역하고의 거리가 먼 것이 최대 단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면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위치이고요. 이제 입주일자가 2025년 6월이기 때문에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4평형의 분양 가격은 11억 원 정도 책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 이제 아파트, 초역세권의 아파트인 레미안 베라힐즈 같은 경우에는 6년차 된 아파트가 33평 10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주변에 이제 풍림 아이언 같은 경우에 구축에 23년차 된 아파트 34평 6억 6천만 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근에 또 북한산 두산 위브 1차 같은 경우에는 6년차가 된 아파트인데요. 34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7억 원. 그리고 홍제역 쪽에 있는 북한산 더샵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1월에 입주한 8년차 된 아파트가 32평형 11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좀 다소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녹번역에 있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4년차 된 역세권의 아파트가 11억 5,800만 원에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을 준다면 인근에 그래도 입지가 더 좋은 곳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꼭 분양받아야 될 이유는 없어 보여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이제 테라스가 있는 그런 일부 세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희소가치가 있는 세대들은 또 희소가치의 니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세대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높은 가격을 주고 역세권이 아닌 아파트를 받는 것에는 다소 좀 비싼 감이 있는 아파트의 분양 물량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계약금 5%만으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물량들,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물량들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부동산의 특강을 들으시고 그리고 컬럼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비공개로 지속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인데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대다수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판상형의 구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동간거리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 주변에 이제 산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라스가 있는 타입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테라스 타입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 활용성이 좋아 보입니다. 커뮤니티를 보면은 실내 골프 연습장이 있고요. 그리고 다목적실, 라운지, 그리고 독서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GX 룸이 있고요. 라운지, 피트니스 클럽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평면도를 간단히 보면은 4구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방 2개의 거실이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픈형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장점으로 보여지네요. 59 A타입 같은 경우에는 201세대 주력 타입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이 모두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욕실 2개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타입의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59 타입의 노멀한 평면도로 보여지네요.
5구 B타입 같은 경우에 37세대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방이 3개 그리고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욕실 2개로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는 없지만은 주방에 팬트리가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이 좋아 보입니다. 7호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23세대 있고요. 여기도 이제 3베이에 방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코니 면적이 상당히 커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면 오픈형 발코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실 1에도 있고요. 침실 2에도 일부 발코니 세대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방에 이제 5구 타입과 다른 것은 이제 파우더룸과 작은 드레스룸이 있는 것이 장점 이라고 보여집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도 주력 타입인데요. 103세대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과 침실 1, 2 그리고 알파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도 있고요. 드레스룸 공간도 나쁘지 않고 또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실 이쪽에 오픈형 발코니 그리고 일부 세대는 후면 오픈형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 쪽에 발코니가 있다고 하니까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평면 구성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제 모두 4베이에 방 4개까지 구성되면서 이 오픈형 발코니까지 있다고 한다면 공간 활용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평면도로 생각이 드네요. 84B 타입 같은 경우에 14개의 세대이고요. 2베이 구성이고 안방과 침실 1, 2 그래서 방이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구성이 되어 있고 창문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가 있고 침실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룸이 있고 주방에도 팬트리가 있어서 앞서 살펴본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알파룸이 있었지만은 여기 84B 타입은 추가적인 이런 팬트리 공간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침실 2 또는 거실 옆에 오픈형 발코니가 이렇게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T84A 타입 같은 경우에 T가 이제 앞에 붙은 것은 이제 테라스가 있다는 뜻인데요. 보면은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과 침실 2개 구성이 돼서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현관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가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게 잘 빠져 있는데 창문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테라스가 상당히 큽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커 보여요. 그래서 이 공간 활용성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세대수가 4개밖에 되지 않네요. T84B 같은 경우에 2세대이고요. 여기도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방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본 타입과 거의 비슷하고요. 테라스도 상당히 여기도 넓어 보입니다. 테라스 타입이 2세대밖에 없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T84C 타입 같은 경우에 한 세대이고요. 여기도 방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이 상당히 작아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타입들보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창고 공간이 있고요. 테라스 여기도 넓게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T84D 타입 같은 경우에 17세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안방과 침실 1, 2 해서 방이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가 굉장히 넓은 것이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이제 만 19세 이상 성년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가 되고요. 그리고 예치금 면적에 맞춰 가지고 충족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주택이 있어도 청약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실거주 의무도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은 40% 가점제, 6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은 1년인데 1년 후에 이제 입주를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거주 의무 기간 없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다소 높아 보입니다. 택지 유형은 민간 택지이고 이제 특별 공급에 따라 가지고 맞는 조건에 맞춰 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시면 특별공급이 5월 27일, 1순위가 5월 28일, 2순위 5월 29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6월 4일에 있습니다.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4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7억 1,7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4구제곱미터의 가격인데 이 7억 초반대 금액이라고 본다면은 수도권에 있는 1기 신도시에 진입을 할 수 있는 5구 타입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방 3개, 방 4개까지도 가능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4구 타입의 역하고 거리가 먼 이 물량에 이렇게 7억 원이 넘는 금액을 넣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8억 6천, 8억 4천, 7호제곱미터 10억 원,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1억 원 선에 책정이 되어 있고, 테라스 같은 경우에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방이 4개였기 때문에 구조가 상당히 좋다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느꼈고요. 테라스가 있는 타입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세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희소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아마 이런 테라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테라스의 공간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테라스 물량들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분양가가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주변에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더 입지가 좋은 상위의 입지 물량들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잘 신중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지대가 높고 역하고의 거리가 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청약에 신청하실 분들은 현장을 꼭 한번 가보시고 이 물량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량의 또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발코니 확장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 보여요. 제가 이렇게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 물량들을 제가 100% 추천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물량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선택을 해보시고 현장도 가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분양 물량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청약을 만약에 한다면 84A 타입을 할 것 같아요. 다만 좀 비싸긴 하지만 평면 구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가격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테라스가 있는 타입들 같은 경우에는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분양 물량보다 더 저렴하고 입지가 좋은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너무 무리한 투자, 너무 무리해가지고 청약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요. 실거주를 기반으로 둔 상태에서 지금은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이 맞는 직주 근접의 물량들을 직접 하나씩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